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흡수 엔진의 단면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카보나드를 잠깐 살펴보죠. 인공 다이아몬드 카보나드죠. 카보나드. 이 흡수창이라고 그랬죠. 에너지 양자 거품들이 빨려오는 그 흡수창. 근데 이 냉양자가 돼가지고 그 칸으로 차가워지겠죠. 이 안에 헬륨들이요. 냉양자 초유체가 돼서 마이너스 271도씨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작용, 양자 거품 빨려오고 양자 거품이 이렇게 또 빨려 나가려고 할 때 여기에 양자들이 초유체 양자들이 초유체가 냉양자들이 이쪽으로 몰리겠죠. 공간 양자 거품은 빨려오고 그러면서 이 카보나도가 즉시 냉각을 이루겠죠. 카보나도는 열 전도성이 극도로 좋다고 그랬죠. 아이스크림이 있으면은 그 아이스크림을 카보나도로 이렇게 쓱 썰어내리면은 아이스크림 녹아서 쭉 흘러내립니다. 내 손에서 열을 빼앗아 가지고 카보나도가 열을 전도시켜서 아이스크림을 녹여내리는 거예요. 열 전도성이 좋아서 금방 극냉을 이루겠죠. 그리고 극냉을 이루면은 전자들이 흔들림 없는 상을 갖겠죠. 원자의 주변에는 항상 전자들이 이렇게 진동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전자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 카보나도 안에 있는 물질 전자들도 흔들리겠죠. 그럼 양자나 빛이 들어오면서 빨리 못 들어오겠죠. 전자들이 흔들리면서 막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카보나도의 빛을 통과하면은 빛의 속도가 반감된답니다. 근데 이걸 극냉을 시키면은 이 전자들의 흔들림이 사라지겠죠. 그걸 기대할 수가 있겠죠. 초전도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퍼쌍이 이루면서 전자들이 사라져가지고 전류가 무한대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리학자들은 그런 경우 전자들을 그렇게 냉각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 전자의 흔들림 없는 상을 만들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자의 흔들림 없는 상을 만들어. 전자의 흔들림 없는 상을 만들므로써 양자 거품이 무한대로 초광속으로 흡수해서 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만큼 단단하고 열 전도성도 좋으니까. 자, 다음에 이 시간에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초유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슈퍼플루이드, 초유동성이다 이거죠. 점성이 0이어서 마찰 저항이 제로다 이거죠. 마찰 저항 0. 자기장에 의해서 헬륨을 냉각시켜주면 초유체 냉양자, 냉원자 상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271도씨쯤 이렇게 절대 영도에 근접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점성이 사라진다. 점성. 서로 마찰장. 그 점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려볼게요. 이와 같이 지금 냉양자 핵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 안에 냉양자 핵을 하나 꺼내서 확대를 시켰습니다. 전자가 핵의 격자에 잠기죠. 핵으로 잠깁니다. 그럼 전자가 사라졌죠, 이제. 전자가 사라져서 그러면서 이 안에서도 냉각 효과에 의해서 그 강력의 대칭성이 깨질 수밖에 없겠죠. 에너지 자체가 부족하니까 양자 효과에 의해서. 거기다가 자기장마저 공급해진다면 코크를 더욱 가동시켜주면은 물질 입자는 형성이 안 되고 매개 입자인 힘을 매개해주는 입자인 근로원만 양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근로원이 더욱 양산되면서 물질 입자가 부족하겠죠. 그러면 근로원들은 뭐죠? 역할이
물질 입자를 잡아서 속박하는 거죠. 물질 입자를 잡아서 이 핵 안에 속박하는 것, 그거의 본질적으로 하는 글루온의 역할이죠. 글루온이 많이 생성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질 입자를 잡아서 속박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점성이 없겠죠. 이 안에 있는 모든 냉양자들이 서로 이유단 원자에게 나 에너지가 부족해, 나 에너지 좀 줘, 에너지 좀 줘. 누가 줍니까? 나도 부족해, 너가 나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죠. 서로가 에너지를 갈구하면서. 그렇게 물자입자를 강구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전자도 핵 격자에 잠기는 거이고. 그래서 대칭성이 깨진 거죠. 대칭성이 깨지면서 회전 스핀이 일어난 거죠. 태풍의 예를 들어보죠. 다음 시간에 한번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은 거대한 기단이 고온 다습한 기단이 열을 함축합니다. 그러면 그 열이 빨리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고온 다습한 기단 안에 있는 열들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몸부림을 칩니다. 빨리 못 빠져나가니까. 닫힌 힘이죠. 주전자같이 끓은 물은 금방 나가서 열평을 이루지만 워낙 거대해 버리니까 힘이 못 빠져나가는 닫힌 힘. 그래서 이 닫힌 힘들이 꿈틀꿈틀 하다가 지구 자전에 의해서 힘의 불균형이나 한쪽으로 살짝 쏠리면은 이 꿈틀꿈틀한 힘들이 휘잉 따라서 같이 도는 거예요. 아, 너가 도냐? 나도 돈다. 힘이 넘쳐난 놈이야. 그러면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태풍은 항상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태풍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요. 그래서 이게 대칭성이 깨지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든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성도 없지, 마찰저항도 0이지, 대칭성도 깨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영원히 회전하는 거죠. 영원히 회전. 그래서 냉양자들은 초이치 상태를 이루잖아요. 초이치 상태를 이루면 냉양자들은 영원히 회전을 한답니다. 영원히. 그 다음에 핵이 있는 양자와, 양자는 뭐이죠? 기본적으로 양자 거품들은 공간상에서 끝도 없이 에너지를 주고받는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체와 속도를 측정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하도 에너지를 주고받아 버리니까. 근데 이것은 핵이 있는 양자화죠. 전자가 핵의 격자에 잠김으로써 핵 자체가 양자화된 거예요. 전자는 방어막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못 들어오게. 물질 입자는 이렇게 베타 원리가 있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방어막을 형성하는 거죠. 전자가 핵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방어막인데 그 방어막이 잠겨버렸으니까 양자화된 거예요. 방어막이 없으니까 다른 힘들이 서로 교환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핵이 있는 양자화죠. 그냥 양자화가 아니라. 그렇지만 핵이 있어가지고 에너지들을 갈구하고 있죠. 물질 입자가 결핍이 되니까 매개 입자는 버섯만 넘쳐나고, 버섯 입자도 힘이잖아요. 힘. 매개 입자도 힘이잖아요. 매개 입자도 힘이죠. 힘을 매개해주는 입자도 힘입니다. 빛도 매개 입자인데 힘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에너지가 엄청 나가지고 그 힘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따라서 그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는다 그죠. 공간 양자들은 시공간에서 진동하면서 항상 에너지를 주고받아 버리니까 그 하나의 양자 물리라는 게 들쑥날쑥 하니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정되지가 않죠. 에너지를 주고받고 해버리니까.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죠. 속박력이 꽉 속박을 하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겠죠. 야, 에너지 필요해. 에너지 좀 줘. 그러니까 다른 입자들이 나도 부족해. 너가 나에게 좀 서로 안 준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저체들은 냉양자들은 냉원자들은 안정되게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고.
그래서 독립적이죠. 서로 이 안에 있는 입자들 독립적으로 있으면서 또 안정하죠. 실은 이 안에 대칭성이 깨져갖고 지금 혼란이 일어나는데도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관찰자가 밖 제3자인 관찰자가 봤을 때는 핵이 안정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죠. 에너지를 막 유다는 영향력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안정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은 내부에서는 그 대칭성이 깨져 있는데, 힘의 균형이 깨져 있는데, 그와 같은 상태가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쉐이츠는 방어막인 전자가 핵의 장기예요. 양자가 됐다고 그랬죠. 전자는 물질 입자죠. 이 핵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는 물질 입자입니다. 물질 입자는 베타성이 있다고 그랬죠. 중첩되지 않는다. 겹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벽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첩되지 않으니까. 중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물질들이 모여서 이렇게 칠판이라든가 뭐 의자, 컴퓨터, 텔레비전 등등 집 다 이런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핵이 전자가 장기에 있어서 양자가 되어 있죠. 그래도 양자화는 되어 있죠. 전자가 사라졌으니까. 이 주변에 전자가 사라졌으니까. 그래도 에너지 조건만 되면 잘 주고받겠죠. 조건만 주어지면, 그래서 여기 조건만 주어지면 에너지 양자 거품을 합성한다. 이 강력이 터널링을 이루어서 원자 밖으로 뛰쳐나가서 밖에서 에너지를 끌어온다 이거죠. 여기에 있는 강력이, 이 속에 있는 강력이 그 양자 거품을 터널링해서 양자 거품을 끌어온다 거죠. 물리학에서 입자들 간에 힘이 작용을 하려면 반드시 매개 입자가 그 힘을 작동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력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중력의 물체를 넣으면 지면에 떨어지죠. 그것은 다른 중력자라는 매개 입자가 와서 공중에 떠있는 이 물체, 야, 너 떨어져라고 힘을 매개해 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에서도 마찬가지죠. 강력이 외부로 나가서 공간 양자 거품을 끌어올려면 그 힘을 매개해주는 매개 입자가 가야죠. 그래서 강력에 있어서 매개 입자는 글루온이죠. 그래서 글루온이 튀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창 활동 중인 제대로 대칭을 이룬 입자들은 터널링을 안 할 것이고, 여분으로 넘쳐나는 글루온들이 그 글루온 중 일부가 터널링을 하겠죠. 글루온과 글루온끼리 뭉친 결합한 입자가 이 글루볼입니다. 글루볼. 그렇지만 글루볼은 물질 입자의 형태를 취해서 시공간을 픽셀을 이루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물질 입자야만이 공간을 이루니까. 그래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글루볼이 밖으로 터널링을 했을 때는 그 본성은 어디까지나 글루온이죠. 글루온과 글루온이 결합한 거니까. 그 본성을 드러내서 공간 양자 거품을 끌어오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대칭성들을 점점 이렇게 복구를 해가겠죠. 그래서 핵력의 대칭, 조화, 균형, 안정을 깨뜨리고 추동해준다 이거예요. 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자기장으로 더욱 격렬한 진동을 가해줌으로써, 자기장의 진동은 격렬합니다. 가해줌으로써 강간 양자 거품을 합성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핵력의 대칭, 조화, 균형을 깨뜨리고 추동해준다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칭성이란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화, 균형, 안정이란 말이, 대칭이란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1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칭이란 개념을 핵 안에서, 그럼 핵 안에서는 도대체 대칭이란 개념이 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으니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양성기 하나를 키웠습니다. 좀 전에 헬륨 핵 중에서 양성기 하나를 크게 키웠습니다. 눈에 잘 보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강력을 색동력학 그럽니다. 색동력학. 색깔이 움직인다 이거죠. 동자는 움직일 동자를 써서 합니다. 색깔이 움직인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글루온이, 붉은색의 글루온들이죠. 선들이 힘을 교환해 준다고 그랬죠. 자, 이거 힘이라고 그러죠. 빨간 힘이 있고, 파란 힘이 있고,
초록 힘이 있다고 그러거든. 초록 힘이 있다고 이렇게 해보죠. 초록 힘이. 그래서 빨강, 파랑, 초록입니다. 이 매개입자 얘가 글루온이 이 힘들의 세 개를 매개를 해줍니다. 색깔이 실제로 이렇게 힘들이 실제로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개념상 구성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들을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색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글루온이 이 빨간색 있죠. 이 글루온이 이 색들을 교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입자들이 다른 데로 못 나가게, 못 튀어나가게, 해가 안에만 있게. 어떻게 교환을 시켜주냐면은 얘가 도망을 가려고 그래요. 밖으로. 그럼 글루온이 이 색을 옮겨주면서 얘 내 색을 받아야지 어디를 가. 얘가 또 도망을 가려고 그래요. 이거 가지고 가서 얘 내 색 받으라니까 어디로 도망가고 있어. 그러면 얘가 도망가려고 그러면 또 색을 주면서 내 색 받으란 말이야. 어디로 도망가. 또 가지고 가서 내 색을 받으라니까 어디로 도망가. 내 색을 받으라니까 어디로 도망가. 그래서 또 얘한테 내 색을 받으라니까 어디로 도망가면서 이 색들이 계속 교환을 하면서 교환을 하는 거예요. 1초에 1조 곱하기 100억 번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게 몇 번 뛰어다니냐면 1초에 1조 곱하기 100억 번.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속도죠. 그와 같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색들을 계속 교환해줘 버리기 때문에 이 쿼크들이 다른 데로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이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책을 교환시켜주면 대칭을 이룬다 그래서 교환대칭이라고 합니다. 교환대칭. 이와 같이 교환대칭이 깨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칭을 이뤘다 하면 안정, 균형, 조화를 이룬 상태인데 이 균형, 안정, 조화가 깨지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항상 거식의 세계든 미식의 세계든 그 대칭성이 깨지면 난리가 난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 대칭이 깨짐에 대해서요 좀 더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초이체는 왜 이렇게 점성이 저러이고 대칭성이 깨지면서 회전이 일어나는가? 왜 동일적이고 또 안정적인가? 양자 거품과는 왜 색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또 다르다? 이런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양자 거품이 일어나면서 양자 거품이 흡수 합성되면서 비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비형체 주변에는 진진공, 참된 진공이 나타나면서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일어나는 게 실질적으로 현대 물리학이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왼쪽에 보이죠? 제일 왼쪽에 인력과 청력이 같이 공존하죠. 지금 이 초일제 상태에서는 자기장을 공급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힘들이 서로 이 파동이 일어납니다. 초일제 상태는 양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죠.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헬륨 핵만 덜렁하게 남기 때문에 헬륨 핵은 전자가 핵의 격자에 잠겼으므로 헬륨 핵은 양전하 두 개가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면서 이렇게 파동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을 이제 제게 공급을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자기장을 공급해 주죠. 자기장을 강하게 해주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오릅니다. 이 냉양자가 뾰족하게 솟아오르면서 양전하들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서 뾰족하게 솟아올라요. 인력만 존재해요. 자기장 공급하니까. 왜 이렇게 뾰족하게 섰을까요? 글루온이 더욱 방출되면서 속박하려는 인력이 증가하니까. 엄청난 인력이 증가하니까 모든 전하들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끌어당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을 계속 더 세게 가해주니까 보스노바가 일어난 거예요. 이 뾰족하게 솟아올랐던 이 냉양자가 상같이 뾰족하게 솟아올랐죠. 팍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는 폭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에너지를 흡수 합성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흡수 합성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겠죠. 핵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듯이 그 반대로 극냉의 극냉을 이루니까 연쇄적으로 핵폭발이 일어나면서 마치 겉에서 보기에는 폭발처럼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겉보기 폭발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처럼 일시에 노바는 슈퍼노바의 약자입니다. 초신성이 폭발하듯이 연쇄적으로 핵발이 일어나면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다 보스노바 실험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보스노바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 순간입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여기에 있던 냉양자들 에너지를 연쇄적으로 흡수를 하니까 냉양자도 흡수를 하지만 자신도 끌려 나가죠. 상대방을 잡아당기면은 내 몸도 끌려가죠.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서 바로 그 원리에 연쇄적으로 일어나니까 마치 보기에는 겉보기 폭발로 일어난 거죠. 이와 같은 것이 이미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이렇게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을 다 해서 융합시킨 것 뿐이에요. 이 엔진을 융합시킨 것 뿐입니다. 그럼 이 엔진을 하나 만드는 거 단순하게 보이죠? 엄청난 지구적인 노력을 한 엄청난 물리학자들이 이루어놓은 그 성과물입니다. 저는 단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보스노바를 해석을 하고 물리학자들은 그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폭발하더라. 초신성처럼 다시 폭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해석을 해서 이렇게 또 다른 양자적 지식들, 물리적 지식들을 융합을 시켜가지고 이와 같이 흡수 엔진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양력에서 이 힘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양력에서 대칭성이 깨지면 양력에서 공간 양자의 에너지 거품들을 끌어온다. 그 현대 물리학에 정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강력이 터널링해서 공간 양자를 끌어온다. 핵폭탄의 반대로 그것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제가 뭐 권위를 가진 세계적인 물리학자도 아니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 권위 우상이 있습니다. 권위 우상이라고 있죠. 극장 우상, 시장 우상, 권위 우상. 이 권위 우상이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겠죠.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핵폭탄은 반대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 그냥 핵폭탄은 나오는 에너지를 버리는데 이것은 부족한 에너지를 끌어들이네. 끝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력에서만 이게 냉연자가 됐을 때요. 양력에서만 공간에 있는 양자들 에너지들 끌어와서 자신의 질량을 증가시킨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양력은 양력이고 강력은 강력이고 근로원이 증가하잖아요. 그걸 찾으면 근로원이 뭐예요? 강력, 핵 안에서 핵을 이루고 있는 그 중요한 당사자잖아요. 핵심적인 당사자. 그게 강력 아니고 뭐예요? 강력을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근로원하고 파이 중간자입니다. 그 속박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강력의 대칭성이 깨지면 핵폭탄과 반대로 작동이 되더라고 합니다. 핵폭탄은 E는 MC 자승이 있죠. 질량을 에너지로 증가시키는 거죠. 핵과 핵이 합성을 하면서 남은 부분은 에너지로 방출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 반대로 그 에너지들을 다시 끌어오면은 광력이잖아요. 시고 보기 시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면은 에너지를 광속 곱하기 광속 힘과 속도를 끌어와서 질량을 증가시키면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핵폭탄은 반대예요. 아, 남은 질량을 방출해본 게 핵폭탄이구나.
남은 질량, 부족한 질량을 빨아들이는 것이 흡수 엔진이구나. 양력에 의해서, 힉스 메커니즘에 의해서도 에너지를 끌어오지만, 강력이 직접 터널링을 한다면은 훨씬 더 강력하고 엄청난 초광석 힘이, 시자승이니까 초광석 힘이 끌어와 버리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되죠. 간단하잖아요. 알고 나면 간단합니다. 모든 이치가. 알기 전에가 있는 겁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요. 타고난 천성력은, 상상력이라든가 창의력은 타고난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려서 그 형석이란 친구가 있는데요. 그 형석이란 친구랑 병정놀이를 해요. 한 7, 8, 9살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병정놀이를 하는데 형석이는 천군대장, 나는 백군대장 해가지고 어려서 이제 병정놀이를 하면 얘들이 항상 내 편을 하고 내가 항상 이기니까. 그래서 형석이가 그걸 뭐 잊어먹을 줄 알았는데 형석이가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병정놀이 하면 항상 얘들이 내 편하려고 그랬다.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라고 저도 웃었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제가 왜 항상 이겼냐면은 저는 공간 지각력이 뛰어나요. 상상력, 창의력, 공간 지각력입니다. 그래서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매보, 기습, 뭐 선저 공격, 솔방울 던지기 놀이를 한다면 뭐 고지 선점, 뭐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니까 항상 내가 이길 수밖에 없죠. 뭐 우회 이런 걸 하니까. 그래서 공간 지각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그럼 형석이가 머리가 좀 안 좋아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공무원하고 영리합니다. 자기 딸도 서초동 법원에 다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창의력이 좋아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헌신적으로. 저는 팔남매 중 끝에서 두 번째니까 공부하는 소리를 못 들어봤습니다. 공부를 하라는 소리. 공부를 하시든가 마시든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늦게서 공부를 하면 만학도였는데 3개월 공부를 하니까는 암기 과목 이런 거 다 만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나쁜 머리는 아니구나. 창의력도 좋지. 또 집중해서 하면 또 이렇게 실력도 금방 나오지. 국어, 영어는 그 듣는 풍월이 있으니까 한 90, 95점, 뭐 97점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수학은 안 돼요. 체계적으로 어려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수학은 대충 한 거죠. 그래서 서울대는 못 갔습니다. 공부를 체계적으로 시키는 내 형님은 서울대가 어렵다마는. 근데 공부를 잘한 게 좋습니까? 창의력이 좋은 게 좋습니까? 창의력이 훨씬 중요하죠. 공부 잘하고 잘해봐야 대부분 별거 없습니다. 공무원 하거나 뭐 그렇습니다.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뭐 과장 부장쯤이나 하다 나오거나 이사 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창의력이 좋은 사람도 어찌입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3차원적으로 해가지고 전후 좌우 상하에 있는 여러 흩어진 파편적인 일들을 융합을 시켜서 판단을 하고 사업을 해서 훨씬 더 대성공을 하죠. 흡수의 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났다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못난 점도 많습니다. 기억력도 약하고 수학도 못하고 이제 세상에 좀 세속적인 무력도 좀 약해서 문제고 그것도 문제더라고. 근데 또 이렇게 3차원적인 사고를 잘해서 또 이런 것도 구성하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흩어진 물리학이 무수히 흩어진 양자를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양자 그 자체를 이 단변한 이 몇 가지 뭐 지식이 아니라 그 전반적인 지식을 밑에서부터 다 훑고 올라와야 이런 확실한 판단이 서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또 지난하게 노력도 했죠. 회사에서 서너 시간 자고 야근하니까 맨날 자고 집에 와서 항상 책상에만 붙어 있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
20년간을 그러고 있으니까 아들이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체력이 견디겠냐고 그런 거예요. 그럼 사람은 따라오는 거예요. 미행을 했단다. 나 모르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UFO 비용을 연구한다고 하고 한 날을 집중을 해서 잠자는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 이 집중을 하면 무섭게 집중을 하거든. 그런 모습만 보고는 미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뭔 대화를 한가 보자고 이렇게 미행을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엄청 웃었죠. 배꼽 쳤죠. 그런데 그런 말도 하죠. 그래서 뭐 그래서 그런 천성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대단한 건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다 해는 그 파편적인 지식들을 융합시켜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걸로 하고 다음 시간은 대칭을 깨짐, 결국은 대칭성 깨짐을 이용해서 행력을 턴원시키고 행력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만큼 대칭성 깨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은 대칭성 깨짐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칭성 깨짐을 다양하게 알아보면서 우리가 그 개념을 쉽게 이해드리고 받아들이죠. 우리가 쉽게 이런 걸 이해를 못한 것은 미시 세계에서 경험을 하고 봐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고 나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